네, 지난 시간에 박스 플롯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히스토그램,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막대 그래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스 플롯에서 질문 있으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박스 플롯들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우리말로도 그냥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은 숫자 타입 변수들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숫자 타입이죠. 왜 그러냐면 구간을 나눠서 구간 안에 데이터들이 몇 개가 있느냐를 카운팅 하는 거기 때문에 구간을 어떤 간격으로 나누려면 그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타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는 변수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토탈 빌, 영수증 금액이나 팁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그려볼게요. 히스토그램은 히스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히스토그램이 아니고요. 히스트 플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트 플롯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사용 방법 보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데이터, X축, Y축, 휴.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뒤쪽에 파라미터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 C번 라이브러리가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파라미터들이 첫 번째가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가 X축에 들어갈 변수 이름, 세 번째가 Y축에 들어갈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색깔, 어떤 그룹별 색깔 뭐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그래프의 종류들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그런 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히스토플롯도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겠죠? 자, X축을 뭘로 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영수증 금액으로 할 거예요. 그럼 영수증 금액이라고 하는 게 X축이 될까, Y축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영수증 금액을 X축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때 Y축은 따로 안 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히스트 플롯이라고 하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 자체가 어떤 변수의 구간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개수를 세겠다 하기 때문에 Y축은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개수다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X축만 주시면 돼요. X축만. 자, 그리고 그냥 바로 plt.show를 하시면 끝나죠. 끝나죠. 막대가 몇 개가 나오는지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14개의 막대가 나왔네요. 그래서 최소값부터 여기 X축이 토탈 밀이라고 되어 있죠. X축이 토탈 밀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여기 X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중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Y축은 주지 않았지만 여긴 자동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 개수를 셌죠. 개수를 셌고 히스토그램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나누죠. 일정한 크기로 나눠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거를 막대의 크기로 표현한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매트플러립에서는 아마 이 막대가 10개가 기본값으로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히스토그램은 14개를 기본으로 그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조정하는 거는 파라미터 보시면 빈스라고 되어 있죠. 빈스. 오토. 자동으로 하겠다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빈즈를 10개만 그려주세요 라고 바꿔볼까요? 막대가 몇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막대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빈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만 아시면 이거는 우리가 매트플러립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빈이라고 하는 거는 막대의 개수 또는 구간을 어떤 크기로 나눌 것이냐 이거를 빈으로 설정한다고. 기본값은 오토로 되어 있고요. 그 오토라고 하는 거를 지워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주시면 그려주게 돼요. 그 다음에 그 C번 라이브러리는 이 테두리 선을 자동으로
그 색깔을 주고 있어요. 검은색으로 그 막대 테두리선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막대들 간의 구분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장점, X축 레이블과 Y축 레이블을 자동으로 그려주고 있다. 써주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X축을 토탈 빌로 줄 수도 있지만 Y축을 토탈 빌로 줄 수도 있어요. 네. 히스트 플러스를 그리시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바뀌지 않겠죠. 팁스라고. 근데 X축이 아니라 Y축에다가 토탈 B를 줘요. 그리고 plt.show를 했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막대가 좀 너무 많아 보이면, 막대가 너무 많아 보이면 빈즈를 주시면 되겠죠? 10개라고. 자, 그럼 Y축에다가 영수증 금액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레이블이 영수증 금액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숫자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영수증 금액의 최소값, 영수증 금액의 최대값. 그리고 그 구간을 일정한 크기로 10개로 나눴죠, 구간을. 그리고 그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느냐. 첫 번째 구간에는 뭐 8개가 있다. 두 번째 구간에는 뭐 41개가 있다. 세 번째 구간에는 뭐 68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뭘로 했어? X축을 뭘로 해? 카운트로 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결국 가로로 그릴 거냐 세로로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거를 X축에다가 변수를 갖다 놓을 거냐 Y축에 변수를 갖다 놓을 거냐에 따라서 막대가 가로로 그려질 수도 있고 세로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X축에다가 변수를 썼으면 Y축은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유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구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만 변수의 이름이 지정이 되면 다른 곳은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히스토그램의 의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여기도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서브 플러스를 두 개로 나누세요. 서브 플러스를요. 로우즈는 한 개. 그 다음에 컬럼즈는 두 개. 서브 플러스 두 개를 생성하고 두 개를 서브 플러스 로우를 두 개로 할게요. 여기서는 로우를 두 개, 컬럼을 한 개로. 서브 플러스 두 개를 생성하시고요. 위아래로 만들어지겠죠? 위아래로. 위쪽에는 위쪽 서브 플롯에는 팁에 박스 플러스를 그리시고요. 박스 플러스를 가로로 그리시고 어,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서브 플롯에는 팁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세요. 팁에 히스토그램을 표현해보세요.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피겨 안에 피겨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 부분 나눠서 위쪽에는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리시고 아래쪽에는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위쪽에는 팁의 박스 플러스, 아래쪽에는 팁의 히스토그램.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러스를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서브플롯에 그릴 때에는 파라미터 중에서 엑시스, x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선 서브플롯을 만드시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만드실 때는 피겨와 그 다음에 엑시스들을 한꺼번에 만드시면 될 거고요. 만드시는 방법은 plt.subplot 여기에 로우의 개수를 2개 그리고 컬럼의 개수를 1개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위쪽에 1개, 아래쪽에 1개 이렇게 서플롯 2개가 나왔죠. 서플롯 2개가 나왔고 이쪽이 위쪽이 인덱스 0번이고요. 아래쪽이 인덱스 1번이 됩니다. 인덱스 1번이 되고 만약에 이 크기를 조금 조절하고 싶다. 피겨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서브플러츠를 호출하실 때 피그 사이즈를 큐플로 주시면 돼요. 여기를 키우면 되죠. 8, 4, 이거 위드스죠. 위드스니까 위드스 하이트. 위드스 하이트. 그래서 위드스는 이렇게 4 그리고 하이트를 8로 했어요. 그래서 길쭉한 모양이 되죠. 길쭉한 모양이 됐고 이 엑시스는 배열이에요. 프린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원 배열입니다. 위쪽이 0번, 인덱스 1번, 아래쪽이 인덱스 1번. 그래서 PLT가 아니라 이제 C1 라이브러리를 바로 이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릴 거는 박스 플럿 그리기로 했죠. 그러면 박스 플럿. 사용하시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먼저. 그죠? 팁스. 가로로 그릴 거기 때문에 X축이 숫자가 되면 되죠. X축이 팁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면 돼요. 얘는 몇 번째 축에다가 그릴 거냐면 엑시스 0번 축에다 그릴 거예요. 네, 잘 그렸죠. 가로로 그렸죠. 그죠? 네, 수평 방향으로 그렸습니다. 팁의 크기가 1에서부터 10까지 변하고 있어요.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죠. 네, 이런 박스 플롯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리기로 했죠. SNS. 히스토그램은 히스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 똑같아요. 팁스 똑같은 거 사용할 거고요. X축을 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빈 설정할게요. 빈즈가 있을 거예요. 빈즈 10개.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어느 범위에 많이 있어요? 2에서부터 4 사이. 요 사이. 그죠? 자, 2에서부터 4까지 요 정도 범위만 볼게요. 요 정도 범위만 보면 몇 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략, 그냥 대략만 볼게요. 80명, 여기 65명, 80하고 65면은 140, 145명 정도 되죠. 그죠? 145명. 우리 전체 몇 명이었어요? 아마 240 몇 명 아니었어요. 그죠? 그죠? 만약에 240명이다. 전체 로우의 개수가 240개다. 그럼 240개다라고 한다면 그 절반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죠. 맞아요? 맞죠? 이 박스의 크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25% 값, 여기가 50%의 값이니까 240명 중에 120명이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히스토그램으로 보시면 그거 알 수, 맞죠? 80명 더하기 60명 그러면 140명이군요. 네. 그쵸? 네. 전체 데이터의 50%가 이 간격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간격 안에. 그거를 히스토그램으로도 알 수가 있고, 박스 플러스의 이 박스 크기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이쪽으로 25%가 있고, 이쪽으로 25%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한다면 50명은 요 박스 안에, 요 안쪽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25명이 왼쪽과 오른쪽에, 히스토그램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에 나머지 25명씩입니다. 100명이라고 한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다.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중위값은 어느 근방에 있을 거고,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많은 데이터들은 어떤 구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그게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 그러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가 있는 부분이 막대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부분이 서로 비교가 되시죠. 여기 최대값이 있는 부분이 여기 최소값이 있는 부분이 여기. 똑같은 구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사실은 이걸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엑시스 1번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 이걸 안 주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 서브플롯에만 그리게 돼요. 아까 우리 축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축에다가 그래프를 그렸죠. 네. 이거는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프를 그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도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이 서로 비슷한 어떤 기술 통계량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기술 통계량들을 서로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같이 하나의 피규어 안에다가 서브플롯을 나눠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이번에는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 매트플러립에서는 바플럿이라고 했었어요. 바플럿이라고 했었었는데 시본 라이브러리에서는요.
막대 바플롯이라고 없고요. 카운트 플롯이라는 함수 이름이 있어요.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카운트 플롯은요. 카테고리 타입의 카테고리 범주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빈도수 카운트라는 게 빈도수잖아요. 빈도수 그죠? 빈도수를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카운트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파이 플롯의 바 플롯에 해당하는 파이 플롯의 바 플롯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카운트 플롯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요? 성별 빈도수, 성별 빈도수 세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냐를 볼 수 있는 거죠. 남성이 카테고리 아니에요? 성별이 카테고리죠. 그리고 빈도수니까 카운트 세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수 이름 찾으시면 돼요. 카운트 플롯이라고. 파라미터 이름들 보세요. 데이터, X축, Y축, 그 다음에 색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공통이에요. 여기까지는 공통이고 뒤쪽이 파라미터 이름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공통. 여기까지는. 그래서 C본 라이브러리가 그 함수들이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시면 다른 함수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만 이용하시면 돼요. X축을 성별로 할까요? X축을 성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t.show 남성, 여성 이렇게 그려줍니다. 남성이 한 150명 대략 150명 조금 넘게 있고요. 여성은 대략 한 8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150명, 80명, 230명 정도 두 개 합치면 23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남성하고 여성을 색깔을 다르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룹별 색상이에요. 그룹별 색상이 휴. 여기도 성별이라고 주시면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막대 그래프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그죠? 성별, 성별 빈도수를 가로막대 그래프로 그리겠다. X축, Y축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C본 카운트 플러스를 그려주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고 Y축을 성별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죠. Y축을 성별로 하겠다. 색깔도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그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메서드 사용 방법만 보시면은요. 사용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이 뭐냐? 그죠? X축에 무슨 변수를 가져갈 거냐? 여기서는 Y축에 무슨 변수를 가져갈 거냐? 그다음 카운트 플롯 같은 경우에 X축에 사용할 변수를 지정을 해주면 Y축은 당연히 그 변수의 빈도수가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Y축을 어떤 변수로 할 것이냐를 지정을 해주면 X축은 당연히 그 변수의 빈도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연습을 해볼게요. 몇 가지, 또 카테고리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요일이 있지 않아요? 그죠? 요일이 있죠. 근데 요일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요일별, 성별, 빈도수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 그래프를 그릴 때 성별로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별로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요일별, 성별, 빈도수 그래프. 만약에 요게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 흡연, 비흡연별로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성별, 흡연, 여부별, 빈도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X축에 무슨 변수가 들어갈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는 요일과 성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 변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성별과 흡연 여부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 변수가 있는데 위쪽에서는 X축을 뭘로 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축을 뭘로 할지를 생각을 하고 함수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 문제에서 제가 원했던 거는 색깔은 성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남아있는 거는 요일이죠. 그래서 X축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를 원했던 거고 그 다음에 Y축은 카운트겠죠. 카운트, 개수, 카운트. 근데 성별로 요 색깔만 잘 지정을 하시면은요. 목요일에 막대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두 개가 색깔이 다르게. 금요일에도 막대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두 번째는 어떤 그래프를 원한 거냐면 흡연, 비흡연은 색깔이고요. 성별을 그릴 거죠. 그래서 X축에는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원했던 거고요. 원했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대가 두 개가 그려지는데 색깔이 이렇게 다를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그래서 뭐 얘는 뭐 예를 들면 흡연 그리고 색깔이 있는 거는 비흡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반대로 뭐 여성, 남성 이런 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데이터 프레임 X축, Y축, 그 다음에 범주별 색깔, 카테고리별 색깔, 휴죠, 휴. 데이터 X, Y, 휴. 요것만 알고 있어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해보시면 C번 라이브러리가 정말 편리하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카운트 플롯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아까 제가 X축을 뭘로 하기로 했냐면 성별하고 요일이 있는데 요일을 X축으로 하기로 했어요. 데이. 이거는 컬럼 이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나 아니면 헤드 이런 함수들로 컬럼 이름들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고 X축이 정해지면 Y축은 자동으로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Y축은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 색깔이 뭐라 그랬어요? 색깔이 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뭘로 하겠다? 성별로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plt.show만 해주시면 네,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X축이 뭐가 됐어요? day. 그죠? Y축은 개수. 범례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지네요. 레전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레전드는 남성, 여성. 파란 색깔이 남성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약간 주황색 계열 여기가 여성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딱 이것만 보면 목요일에는 남성보다는 여성 손님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금, 토, 일은 남성 손님이 더 많아요. 그죠? 목요일과 금요일은 남성 손님과 여성 손님이 비슷해요. 근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남성 손님이 훨씬 많아요. 자, 개수 한번 볼게요. 여기 남성이 한 30명이고 여성도 30명이 조금 넘죠. 두 개 합치면 60명. 그죠? 60명 좀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 둘 다 10명 정도네요. 그죠? 그럼 두 개 합치면 한 20명 정도가 될 거고요. 그냥 대략만 볼게요. 대략만. 목요일이 한 60, 남성, 여성 합쳐서. 그 다음에 금요일 남성, 여성 합쳐서. 그 다음에 토요일 여기 60명 정도 되죠. 여기 30명 정도 되죠. 그럼 대략 한 90명. 여기도 거의 비슷하죠. 60명하고 여기는 20명으로 볼게요. 60명, 20명이면 80명이죠. 그럼 여기 100명, 150명이니까 대략 한 250명? 맞죠? 우리 아마 244명 있었을 거예요. 그죠? 대략 계산했는데 맞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집합들을 안 찾아도 돼요. 요일별, 성별, 부분집합을 다 찾은 다음에 그걸 하나씩 막대로 안 그려도 그냥 데이터 프레임, X축, 색깔 이것만 지정하고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X축, Y축, 축의 레이블도 설정해주고 레전드, 범례도 설정해주고 굉장히 쉽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도 카운트 플롯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카운트 플롯인데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를 이용을 할 거고요. 흡연, 비흡연이 색깔이니까 다른 하나가 X축이 될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별을 X축으로 색깔을 흡연, 비흡연, 변수 이름이 스모커죠. 이렇게 해서 plt.show만 호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게 남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여성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파란색이 yes, 흡연자, 주황색이 비흡연자.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남성 다 합치면 몇 명이었죠? 남성, 여성 거의 160명이죠, 남성. 이거 두 개 합치면 160명 돼야 되겠죠? 100명, 60명. 그죠? 맞죠? 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전체 160명 정도가 대략 160명 정도가 되는데 흡연자는 대략 60명, 그 다음에 비흡연자는 대략 한 100명.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성은 대략 흡연자가 대략 한 30명 정도가 되고 비흡연자는 대략 한 60명 정도가 돼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때요? 그룹별로 뭔가 막대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쉽죠. 그죠? 제가 그 팔레트 말씀을 드렸는데 팔레트 사용 방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리스트 배열을 줘버리세요. 배열.
그리고 아까 색깔 우리 다저 블루, 그다음에 인디언 레드 이렇게 사용을 인디언 레드 이렇게 사용할까요? 색깔이 달라졌죠. 파란색 계통이 다저 블루 색깔이 들어갔고요. 빨간색 계통이 인디언 레드가 들어갔어요. 팔레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만들어져 있는 팔레트를 이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만들어져 있는 팔레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들을 배열로 만들어서 넣어주셔도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잘 되세요? 들으십니까?